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또 하나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아무리 숨기고 가리고 은폐하고 없애려 해봤지만 진실은 다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줬는데요.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최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했던 관련 자료를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 더 나아가 경찰 지휘부까지 합세해 사건을 축소 은폐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의 축소 은폐와 판박이같이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건데요. 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던 겁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경찰 지휘부까지 개입 정황,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관,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 소식 전해 듣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이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인을 피혐의자로 적시한 이첩 기록을 경상북도 경찰청으로부터 탈취한 뒤 8월 2일, 3일 이틀 동안 해병대 수사단 소속 최상병 사건 담당 수사관과 기록을 이첩받은 경상북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팀장 사이에 오고 간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 입수한 녹취는 총 2개다. 첫 번째 녹취에는 당시 경북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기록 회수가 명백한 탈취이고 탈취 과정에 경찰 지휘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두 번째 녹취에는 항명죄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에게 경북경찰청 담당 팀장이 울면서 미안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2일과 3일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담당 팀장 간 통화 녹취록 2개를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8월 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경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해병대 수사관과 경찰 수사관 사이의 첫 번째 통화는 군검찰이 기록을 회수해간 직후인 2일 오후 8시 15분경 이루어졌는데요.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관은 경북경찰청 팀장에게 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해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관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경북경찰청 팀장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얼버무렸는데 이때는 이미 군 검찰이 관련 기록을 회수해간 후였는데요. 그러자 해병대 수사관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대통령실에서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팀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경북청에서는 제공을 받았다 인계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게 그게 좀 궁금해서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못 받았다고, 예.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뭐 경북청 공식 입장은 네. 사건을 인계받은 게 아니고 사건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오늘 뭐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정확하게 사건 인계서 공문까지 저희가 다 편찬을 해서 네네. 인계를 드립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보니까 인계받은 게 아니고 사건 자료를 제공받은 정도로만 이런 식으로 경북청에서 일단 입장을 하셨던데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예. 지금 수사관님, 저희들도 여기 내부에 지금 네. 검토 중에 있고요. 네. 예, 그 부분은. 아니, 이미 공식적으로 네. 그렇게 네. 답변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입장 전부 다 설명을 좀 드렸고 네.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자로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외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에서 분명히 외압이 들어올 거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네. 저희는 전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안타까워서, 네. 뭐 사유가 있지 않을까, 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좀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사관님. 이 같은 녹취로 미뤄보면 해병대 수사관은 당일 오전 기록 이첩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말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해병대 수사관 3명이 경북경찰청에 기록을 이첩할 당시 경북경찰청 측에서는 강력범죄 수사대장을 비롯해 경찰관 다수가 동석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 팀장은 해병대 수사관의 말을 반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는데요.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통화 기록을 통해 경찰 지휘부가 이첩 기록을 탈취한 이후에 이첩 과정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정당하게 이첩 절차를 밟은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넘겨주고 그 행위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군인권센터는 만약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내준 일이 절차상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다면 늦은 시간까지 경찰 지휘부가 이 사안을 토의하고 있었을 까닭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팀장님, 예, 수사관님. 팀장님, 여보세요? 예. 이거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왜 경북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실 밝힌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수사관님. 근데 왜 우리가 압수수색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근거로? 수사관님, 맞습니다. 그거 밝혀져야 될 모든 거는 밝혀져야죠, 당연히. 맞습니다, 수사관님. 죄송합니다. 예, 수사관님, 제가. 죄송합니다. 팀장님께 그렇게 뭐 이유 없는데 죄송합니다, 팀장님. 아닙니다. 진짜 수사관님, 저도 진짜. 근데 수사관님, 그럼 밝혀져야죠.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건 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책 다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동시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 팀장님의 힘이 발휘 못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진실을 이렇게 왜곡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무고한 해병 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팀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아닙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필승. 두 번째 녹취는 8월 3일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군형법상 집단 항명수괴죄로 입건되고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내용인데요. 해병대 수사관은 저희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라며 왜 경북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규명을 위해 그 책임자를 찾고 진실을 밝히고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는 또 무슨 근거로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을 받았다고 정당하게 말하지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경북경찰청의 침묵에 항의하는데요. 경북경찰청 팀장은 계속 한숨을 쉬며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밝혀질 건 밝혀야겠죠 라면서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며 당혹해합니다. 또 해병대 수사관은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며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랬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관은 진실을 이렇게 왜곡할 줄은 몰랐습니다라며 사건이 거기,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으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무고한 해병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라며 최상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그러자 경북경찰청 팀장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는데요. 통화 말미 해병대 수사관은 자신이 해병대 906기라고 밝히며 대선배님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미루어 경찰청 팀장 역시 해병대 출신인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해병대 수사관은 경북경찰청 팀장에게 필승이라는 해병대 격려구호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 대목이 가장 가슴이 아팠는데요. 얼마나 서로 답답했을까요?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수사관은 분노하고 경북경찰청 팀장은 무력감에 눈물을 흘리는 통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경찰에도 윗선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통화 녹취 파일 공개와 관련해 제보받은 바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거쳐서 공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 생존한 해병들, 오늘 공개한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의 실무자들, 지난해 이미 공개한 해군 군검찰과 해병대 수사단 통화에서 등장하는 군검사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을 들어봐야 할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현역 군인이거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들에게 발언대를 만들어주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절차를 밟아 요구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국회의장이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야당인 국힘당이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위원회 결정권을 이용해 국정조사 진행을 막고 있는 셈이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군인권센터는 또 이날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헌정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실이 개입된 해병대 외압수사 사건의 진실.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